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는 파블로 피카소의 출생에서부터 그의 생애와 유년기 시절의 작품들을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피카소의 젊은 시절 초기 작품들이 그려졌던 청색시대와 청색시대의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카소의 청색시대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친구인 까를로스 까사헤마스의 죽음이라는 불안정한 심리적 배경하에 파리라는 화려한 도시 이면에 가려진 비참한 생활상을 주목하여 1901년 말부터 1904년에 걸쳐 검푸른색이나 청록색 색조로 작품을 했던 시기를 말합니다. 1900년 말 피카소는 세계 미술을 정복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고향 스페인을 떠나 파리의 몽마르트에 둥지를 틀었으나 가난과 향수병,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스러운 청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화실을 함께 쓸 만큼 절친했던 친구였던 카를로스 까사헤마스가 시련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은 젊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까사헤마스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피카소에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성인 루이스 대신 어머니의 성을 따 파블로 피카소로 작품에 서명하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침울하고 애수가 담긴 청색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피카소는 1901년 겨울부터 그림의 지배 색상이 청색으로 바뀌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인간의 우울한 이미지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1904년까지 이어졌으며, 이 4년 동안 피카소는 파리와 양친이 있는 바르셀로나를 세 차례 왕래하며 사회의 낙오자나 불황자, 노인, 고독한 사람 등의 인간상을 화면에 포착하였으며, 우리는 이 시기를 피카소의 청색시대라고 부릅니다. 세기말 대도시의 슬럼가에서 청년 예술가가 목도한 것은 온통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계였으며, 이 시기의 작품들은 차가운 인디고와 코발트 블루, 그레이 그린 등 짙고 어두운 청색 계열이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린, 창녀, 미치광이, 선술집의 취객 등 사회 빈민층이나 낙오자들의 고단한 삶을 피카소는 검푸른 색조의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로 그려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와 더불어 그의 그림들에선 삶의 무거움에서 오는 고뇌가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비극적 기조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신파로 흐르지 않는 엄정한 태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냉엄한 통찰력은 진정한 예술가가 삶과 예술에 대해 취하는 진지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으며, 때로는 매우 날카로운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그의 그림들은 대개 온화하고 감상적이며 고통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시대와 양식을 넘어 예술사의 모든 거장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삶과 예술에 대한 이 같은 올곧은 태도는 이제 막 직업화가의 길에 들어선 젊은 피카소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는 피카소에게서 리얼리스트적 규율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청색 시대에 그려진 작품들을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맨 먼저 감상할 작품은 압생트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1901년에 완성된 이 그림은 피카소의 청색 시대에서 초기작 중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한 여성이 테이블에 커다란 압생트 술병을 놓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그림입니다. 긴 손가락을 가진 파란 옷의 여인이 테이블 위에 놓인 압생트를 바라보고 있고, 그녀의 뒤편에 있는 벽은 위협적으로 가깝게 있어
불안한 느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상반신만큼 커다랗게 그려진 푸른빛의 술병은 그림 속의 여자가 과도한 음주에 찌들어 있고 삶에 속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로 가며 압생트라는 술이 대유행을 하였고, 이 압생트로 인해 프랑스의 시인 알프레드 뮤세와 화가인 툴루즈 로트렉,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사람들이 모두 압생트 중독으로 인한 간질 발작을 일으키거나 목숨을 잃고 자살을 하였으며, 드가, 마네, 로트렉 등의 많은 화가들이 압생트를 소재로 작품을 하였습니다. 이 작품이 에드가 드가가 그린 압생트 한 잔이라는 작품으로, 압생트 잔을 앞에 놓고 두 남녀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드가의 이 그림은 술을 통해 위안을 얻으려는 당시 근대 시민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도시 소시민들의 외로움을 무심코 찍은 한 장의 사진처럼 그려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에두아르 마네가 그린 압생트를 마시는 남자란 작품입니다. 1859년 살롱전에 출품한 이 작품은 도시의 으슥한 뒷골목에 남루한 옷차림의 한 남성이 담벼락에 걸터 앉아 있고, 그 옆에는 악마의 술이라고 불리는 압생트가 담긴 술잔이 놓여 있으며, 바닥에는 술병이 나동그라져 있는 작품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전신초상화는 위대하고 성스러운 인물을 그린 데 반해, 마네의 이 그림은 하찮은 거리의 술주정뱅이를 모델로 그렸기 때문에 그 당시 심한 혹평을 받았으며, 살롱전에서도 낙선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마네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 압생트라는 술은 증류한 알코올에 세 가지 허브계 약초를 혼합해 만든 술로, 녹색의 빛깔 때문에 녹색 요정 또는 에메랄드 지옥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습니다. 이 압생트 술의 특성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원료 중에 신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있어 이 술을 마시게 되면 환각을 보게 되고, 술에 중독된 사람은 시신경이 파괴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과도하게 마시면 어지럼증, 발작,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심하면 사망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결국 이 술은 1915년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와서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디테일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손으로 자신을 포용하고 보호하려는 여성의 거대한 오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피카소의 자화상입니다. 이 자화상이 그려진 1901년 피카소의 파리에서의 첫 겨울은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때 피카소의 나이는 불과 20살에 불과했으나 이 그림 속 그는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피곤함에 지친 눈은 굉하니 공허해 보이고, 거친 수염과 창백한 안색은 생활의 궁핍으로 인해 음식을 자주 먹지 못한 탓으로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볼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추위를 이기려는 듯 큼직하고 두꺼운 짙은 코발트빛의 외투는 마치 자신을 가두고 보호하려는 듯 몸을 감싸고 있으며, 단색의 파란색 배경은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욱 차갑고 암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피카소는 자신에게 닥친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이 자화상 속에 담아내려고 했던 것인지, 이 자화상 속에는 이 시절 피카소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 자화상의 원제는 망토 입은 자화상인데, 미술평론가인 김호 선생은 이 피카소의 자화상에 대해 이 작품은 소위 청색시대라고 불리는 피카소 작품의 대명사격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자화상이 피카소의 예술사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피카소의 작품들은 크게
청색시대와 장밋빛 시대로 작품 세계가 나뉘는데, 청색시대의 블루톤이 감성이 보통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한 화가가 될 것이라는 피카소의 확신과는 달리 당시 세속의 평가는 피카소에게 무력감을 안겨주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웬만한 재력가가 아닌 이상 피카소의 작품을 소장하기란 쉽지만은 않게 되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어머니와 아이입니다. 1901년 늦여름 피카소는 생 라자르 여성교도소를 방문하게 되며, 이 열악한 환경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경험은 그의 청색시대 작품 속 주제가 되었는데, 이 작품이 그때 그려진 작품 중의 한 작품입니다. 그 당시 감옥은 어떤 면에서 세기가 바뀌는 파리의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의 빈곤은 광범위한 매춘을 유도했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감옥의 많은 수감자들 대부분은 매춘부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감옥은 예술가와 작가 모두의 주제가 되었으며 심지어 노래 가사에도 등장했습니다. 몽마르트의 카페와 캬바레에서 불려지는 인기 있는 노래라든지 피카소의 어머니와 아이 같은 이 작품에서 수감된 여성과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의 존재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생 라자르 수감자로 식별되는 머리에 하얀 보닛을 쓴 힘없는 어머니의 모습은 전체적인 절망감을 전달하는 인물로 표현되어 있으나, 피카소는 엄마와 아기에 대한 그의 명백한 암시를 통해 작품에 희망의 느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 숲이란 이 작품은 아이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수프를 두 손에 정성스레 받쳐 건네주고 있는 어머니와 기쁜 듯이 뛰어와 두 손 벌려 받고 있는 아이를 그린 그림으로, 이 감동적인 작품 역시 앞서 감상한 어머니와 아이처럼 생 라자르 여성교도소의 수감자를 모델로 하여 그려진 작품입니다. 피카소는 이 그림에서 여인이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주는 단순한 행동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동정심과 감동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피카소가 1901년에서 1902년 사이에 파리에 있는 생 라자르 여자교도소를 방문한 것은 그에게 모델을 자유롭게 쓸 기회와 이 더 숲이나 어머니와 아이 같은 작품의 모티브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20세기 전통 예술사적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소재를 찾고 있던 이 무렵의 피카소에게 교도소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허락받은 여성 수감자들의 모성의 주제는 단번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1903년에 그린 늙은 기타리스트입니다. 피카소의 이 작품은 화면을 일부러 채우듯 꺾여진 가느다란 몸과 뼈만 앙상하게 드러난 손가락으로 우수에 찬 듯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통해 이 노인을 둘러싼 닫혀진 세계와의 창을 드러내 줌으로써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하려 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청색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피카소의 청색시대의 작품들은 이처럼 우수어린 청색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색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1902년 가을을 파리에서 보낸 피카소는 고국인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가 1904년 봄까지 바르셀로나에 머물게 되는데, 그의 청색시대 작품들은 이때 집중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시기에 그려진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웅크린 여인, 맹인의 식사, 늙은 유대인과 소년 등이 있으며, 이 시기의 주제로는 불구자나 거지를 다룬 것이 많은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거리에 나앉은 불쌍한 늙은 기타리스트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느낌에 있어서 매우 스페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요소는 피카소가 이곳 바르셀로나에서 노넬이라는 급진적인 사회 고발 화가와 접촉한 데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넬은 양식화된 사실적 기법으로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스페인 농민들의 참상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비참한 늙은 기타리스트는 분명히 노넬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며, 그 당시 피카소는 노넬뿐만 아니라 스페인 화가 엘 그레코에게서도 깊은 영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웅크린 여인입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가 1901년 파리의 생 라자르 교도소를 방문하여 그린 아픈 사람들과 죄수들의 이미지를 계승한 작품으로, 그 교도소에서 그린 어머니와 아이 작품의 뒤를 이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역시 피카소의 청색시대의 주요 작품 중 하나로, 이 시기 피카소는 거의 단색에 가까운 파란색을 사용하여 그림에서 슬프고 암울한 분위기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그린 이 그림 속 외로운 여성이 겪고 있는 심각한 우울증 상태는 그녀의 웅크린 자세나 몸을 굽히고 있는 다친 그릇 모양의 형태에서만 보더라도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맹인의 식사입니다. 이 작품 역시 피카소의 청색시대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로, 청년 피카소의 고독과 슬픔, 가난 등이 짙은 청색을 통해 발현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아무런 장식도 없고 따뜻한 온기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한 남자가 홀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빵 한 조각과 물병만이 전부인 초라한 식탁에서 한 손에는 빵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병을 더듬어 찾고 있습니다. 가난도 가난이지만 그는 앞조차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뼈가 드러날 만큼 수척하게 마른 몸과 유독 기다란 손가락, 창백한 얼굴빛이 메마르고 거친 그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화면 전체에서 진하게 발산되는 음울한 분위기가 궁핍한 삶의 고통과 밑바닥 인생의 외로움을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작품 전면에 드리워진 짙푸른 청색은 그러한 절망과 고독이 축축하게 배어 있어 화폭을 짜면 그 슬픔과 고독이 뚝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젊은 피카소는 세상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며 그것을 푸른 청색을 통해 펼쳐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려진 그의 청색시대 작품은 그가 보여준 최초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청년 피카소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심리와 깊은 절망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늙은 유대인과 소년입니다. 이 작품도 웅크린 여인이나 맹인의 식사와 같은 시기에 바르셀로나에서 그려진 작품으로, 이 작품은 현재 모스크바의 푸시킨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청색시대의 대표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라비 인생입니다. 피카소 나이 22살인 1903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당시 피카소의 혼란스러웠던 감정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1903년 5월 2일 공개된 이 그림의 스케치에는 이 그림에 등장하는 남자의 얼굴이 피카소 자신의 얼굴이었는데, 완성된 이 작품에서의 남자의 얼굴은 피카소가 아닌 그의 친구 까사헤마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벌거벗은 두 남녀 중 남자는 바로 이 카를로스 까사헤마스이고, 여자는 그의 연인인 로르 가르갈로이며, 오른쪽의 망토를 입은 채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은 까사헤마스의 어머니입니다.
피카소는 이 그림에 대단한 애착을 보여 밑그림만 4번에 걸쳐 그렸습니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가사헤마스는 바르셀로나 시대의 동료 화가이며 1900년 가을 피카소와 함께 파리의 땅을 최초로 밟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파리에서 가사헤마스가 시련으로 인해 자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피카소는 이 3년 동안 파리의 이런 경험을 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 인생 작품을 그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피카소에 있어서 인생의 테마는 결국 격렬한 사랑과 모성애로 응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런 피카소의 인생 모토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벌거벗은 남녀는 육체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른쪽의 옷을 입은 모자는 정신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 배경으로 그려진 두 그림은 각각 위의 것은 고갱풍이고 아래쪽의 웅크린 여인은 고흐풍인데 고갱이 떠났던 타히티 섬으로의 은거로 사랑하는 여인과의 영원한 사랑의 성취에 대한 갈망을 그리고 있으나 고흐처럼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애욕과 윤리에서 갈등하는 젊은 날의 피카소의 복잡한 심리가 잘 나타난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작품은 셀레스티나란 작품으로 피카소는 1900년 처음 파리를 방문하였고 이후 3차례나 고향인 바르셀로나에 머물다 결국 1904년 몽마르트에 정착하게 됩니다. 피카소의 청색시대 작품 대부분은 그 시절 바르셀로나에서 그려졌고 작품의 모델들 대부분이 스페인의 매너리즘 화가인 엘 그레코의 인물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1903년에 그려진 이 작품도 엘 그레코의 인물과 닮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엘 그레코식이라고는 할 수 없고 피카소의 작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피카소만의 인간적 감성이 담겨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한쪽 눈이 백내장에 걸린 듯 외눈박이인 이 여성의 초상화는 색의 단순함과 선의 간결함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셀레스티나는 스페인 사실주의 문학의 선구자인 페르난도 데 로하스의 소설 라 셀레스티나에 등장하는 탐욕스럽고 고약한 뚜쟁이 노파의 이름이지만 고야나 피카소 등의 화가들이 이 여인을 그림의 소재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다림쥐라는 여인입니다. 이 다림쥐라는 여인은 청색시대 말기인 1904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도시 하층민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 다림쥐라는 여인에는 바짝 마른 몸의 여인이 퀭한 얼굴과 피곤에 찌든 몸짓으로 힘겹게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그녀의 눈에 들이운 고독과 슬픔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 보입니다. 엘 그레코의 영향으로 길쭉하게 뒤틀리고 창백한 신체도 우울함을 더해주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절제된 표현과 차가운 청색 톤으로 불행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노동과 노동자들을 찬미하는 시대였습니다.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 쿠르베의 돌 캐는 사람, 드가의 무용수들 등 당시 대다수의 화가들은 이들 노동자들을 신성한 노동을 통해 순수함을 지키는 고결한 영혼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된 작업과 그럼에도 벗어날 길 없어 보이는 빈곤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그려내었습니다. 청색시대의 말미인 1904년부터 피카소의 작품에서 점차 파란색이 사라지고 핑크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첫 연인인 페르낭드 올리비에가 그의 삶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피카소의 마음도 그의 캔버스도 점차 밝고 따뜻해졌습니다.
색만 따뜻해진 것이 아니라 선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시기를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라고 합니다. 사실 다림쥐라는 여인은 청색 시대가 끝나고 장밋빛 시대로 넘어가는 경계선 시절에 그려진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우울한 분위기이긴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드문드문 분홍색과 밝은 회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혼재되는 입체파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다림쥐라는 여인을 바라본 작가의 눈높이가 다리미와 그릇을 바라본 눈높이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할 작품은 비극이란 제목의 그림입니다. 피카소에게 있어 청색은 절망의 색이었고 청색은 그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었으며 청색 시대는 피카소에게 가장 우울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피카소는 마드리드 시절부터 가난한 이들과 고개사, 거리의 악사들을 즐겨 그려왔는데 이 그림은 그가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받는 한 가족을 그린 그림입니다. 청색 시대의 피카소는 가난과 절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내면의 불안감으로 주로 매춘부, 거지, 알코올 중독자 등 우울한 사람들을 검푸른 색조로 그렸습니다. 청색 시대는 피카소에게 자기 자신과 인간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젊은 시절의 피카소는 매년 스타일을 달리해 가며 역사에 등장한 모든 화풍을 빠르게 습득하며 자신만의 화풍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이미 자연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정신적인 가치, 자신의 감정의 표현을 더 중요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파리에 정착하며 힘든 시기에 나타난 그의 청색시대 작품들은 피카소만의 독창적 스타일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청색시대의 작품들은 당시에는 외면받았지만 최근에는 작품 속의 인물들이 주는 리얼리티로 인해 피카소의 작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생 5만 점이 넘는 왕성한 작품 활동의 와중에서 청색시대의 작품들은 찾아보기 흔치 않은 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파블로 피카소의 청색시대와 청색시대의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피카소의 청색시대에 이어지는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와 장밋빛 시대의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